안녕하세요. 7월달이 되어서 돌아온 틴트랩을 세계 시민이 되어 문화 감수성을 키우자. 아름다운 재단이 소원하는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제 7월달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네. 방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다들 슬슬 여유로운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우야. 네. 네. 일단- 방학 이제부터 방학인데 그동안 주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방학 동안 2학기 공부를 해야죠. 고등학생이니까. 아 이제 그럼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2학기 준비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은 저번에 했던 녹음이 이제 한 달 전쯤인데 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한번. 시험 기간이어서 밖을 나왔던 기억이 없어요. 아. 이 고등학생의 비애네요. 네. 이게 밖에 빛을 못 보고 살아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 다영 양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왔고 또 이제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일단 시험이었으니까 시험 공부를 조금 하고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행사였거든요. 카페 행사를 해서 정말 정신없이 카페 행사를 한 다음에 방학에는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 자격증인가 그거를 준비하고 일본어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려고요. 카페 행사요? 그럼 네. 뭐 동아리가 뭐 커피랑 관련된 건가요? 네, 저희 바리스타 반이거든요. 저랑 이제 옆에 이제 곧 얘기할 친구. 아 이제 그렇게 두 분이서 이제 바리스타 동아리신데 네. 그럼 주로 커피를 만드시게 되시면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만드시나요? 커피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만 연습하시는 건지. 보통 연습을 하면 스티밍 연습을 주로 하고 일단 메뉴는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카푸치노, 초코라떼, 그다음에 아이스티 이 정도. 그럼 스팀이라는 게 뭔지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유를 이제 우유 거품을 내는 건데 증기 수증기를 사용해서 거품을 따뜻하게 우유를 데우면서 거품을 만들어요. 네, 그 라떼랑 카푸치노 만들 때 사용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뭘까요? 네. 그 생우유만 먹게 되면은 약간 좀 더 고소하긴 하지만 약간 좀 먹는데 뭐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식감? 네, 식감도 그렇고 좀 더 부드러움이 없잖아요, 우유는. 그래서 일부러 이 커피에서 이렇게 수증기로 데워서 만든 우유 거품으로 커피랑 같이 혼합하게 함으로써 더 고소하고 그리고 식감도 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영 양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이제 한국사 검정 시험도 보시고 네. 일본어 네, JLPT 자격증. 시험, 자격증 네. 그것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사 시험은 왜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공무원 반 친구들이 아니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언제 딱 오더니 야 이거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그런데 있으면 진짜 좋은 자격증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사 시험장 네. 한국사 자격증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일본어는 해외 진출? 네 그것도 있고 일단 외국어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양? 명은 명은 양도 한번. 명은 양은 자기 소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처음 오시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오늘 세계 시민 틴트랩을. 오늘 세계 시민을 처음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뜻깊은 것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명은 양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되지 못했고 이제 저희 우마미틴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의 그 친구인 다영이가 한번 와도 된다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럼 오셔서 이게 처음 하는 녹음이신가요? 아니면은 이전에도 녹음을 하시던 게 있으신가요? 처음 하는 녹음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녹음이세요? 네. 그러면은 다영 양의 소개로 오게 된 거고 처음 하는 녹음이시니까 되게
열심히 하겠네요, 제가. 네, 그러면은 이제 방학 때는 어떤 걸 하고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저도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하고 JLPT하고 저는 또 회계 FAT 2급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오, 회계 시험. 네. 아까 전에 그 한국사 시험을 두 분이서 같이 드신 거예요? 네. 그분 한 사람한테? 네, 저희 반 선생님. 아,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되게 큰 역할을 하시죠. 그럼 회계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를 듣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학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 이거 약간 뭐 면접 시험하는 것좀 느껴지네요, 갑자기. 네, 뭐 이렇게 저희 근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공정무역과 적정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정무역과 적정기술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하기 전에 각자 공정무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느 정도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우 양부터. 학교에서 사회시험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물건 소비할 때나 막 구입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윤리적 소비 막 같이 배울 때쯤에 공정무역이 나왔거든요. 그때 같이.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커피나 여러 가지. 네. 그럼 다영 양은? 저는 공정무역하면 초콜릿이랑 커피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재배하시는 분들인가? 그분들이 이제 그 받아야 할 뭐더라? 정당한 노동이 있다. 예, 그걸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정당한 대가를 챙겨주자라는 네. 취지에서. 네. 명은 양은? 그 공정무역은 대표적으로 커피하고 초콜릿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재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잘 받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일한 만큼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배한 그런 것을 그만큼 그 원가를 돌려주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공정무역은 여러분의 말씀 모두 종합해 보면 공정무역은 결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명은 양부터. 아무래도 커피 값이나 초콜릿 그 원두의 값이 더 치솟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영 양은? 저도 명은이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값도 오르고 약간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라는 게 되게 최근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는 되게 큰 이슈였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정무역이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공정무역 제품을 산다는 게 같은 질의 제품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시우 양부터. 일단은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서 이제 일하는 거니까 인권을 지키는 그런 노동이잖아요, 사실상.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뭐 어른이실 수도 있고 뭐 혹시 뭐 약간 아프신 분들일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노동이라 생각해요. 나영 양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돈을 적게 받으면 정말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일단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이 돈으로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냥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공정무역. 그럼 명은 양은요? 저는 실제로 공정무역을 하는 초콜릿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초콜릿에 비해 가격은 비쌌지만 저도 다영이랑 같은 생각으로 일한 만큼 그 가격이 측정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세 분의 생각 모두를 합쳐보면 양심에 따라 소비를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심상의 소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양심을 따르게 되면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 양심 지키는 게 옳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네. 어느 사람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그 커피를 팔고 또 어느 그 농장에서는 많은 임금을 받고 커피를 팔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이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다영 양부터. 뭔가 또 그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정이 필요할까요? 뭐랄까?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더 생각할 시간. 네. 그럼 명은 양은 저도 규정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뭐 임금을 이쪽의 임금 조금 떼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의 임금을 어느 정도 다른 쪽의 임금에 보험을 해가지고 다른 쪽 임금을 끌어올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조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적게 받고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들에서 지켜지는 규칙 같은 게 최저임금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런 것을 더 올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우 양은 일단은 약간 몇 대 몇으로 이제 나눠서 임금 이제 돈을 받은 공장에서나 뭐 농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받은 수입의 만큼에 따라 비율을 결정해가지고 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나눠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마다 매번 버는 돈은 다 다르니까. 매번 버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나눠서 네. 그러면은 다영 양은 이제 모르겠다. 저는 아니면 뭔가 생산하는 양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 네, 생산하는 양을. 네 그런 것도 어느 쪽의 양을 줄이거나 좀- 늘리거나 할까요? 좀 많이 생산하는 쪽을 조금 뭐라고 할까? 많이 생산하는 쪽에서 적게 생산하는 쪽에 좀 주면 많이 생산하는 쪽이 만약에 임금을 적게 받는 곳이고 적게 생산하는 곳이 임금을 많이 받는 곳이면요. 공정무역을 하는 곳이 꼭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뭐냐 금액의 금액을 차이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의 차이를 조정한다. 모두가 근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장장들 사기업이잖아요. 네. 공장장들을 어떻게 설득해야지 이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거 모두가 다 같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질 수 있게 할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자면 잠깐 그럼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이거는 편집해버리죠. 네. 말할 준비 다 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너무 시간이 좀 하면 되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 이거 자를 거야. 아니 생각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네요. 이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만약에 노동자들이 이제 이익을 이제 추구해주면은 정작 그 피해가 약간 어느 정도는 공장생들한테나 농장 주인들한테 가니까. 농장 주인이나 소비자가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좀
이 좀 약간 반대할 사람들이 분명히 되게 많을 거고 그 책에서도 그 인도였나 어디였지? 거기 어디 주인공이 이제 옷 이제 공장 하는 게 있는데 그 공장 하다가 이제 노동자들 인권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어린이들 인권 같이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암살당하거든요. 그 공장장 이제 그걸 따져보면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걸 또 주장하다가 자칫하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그럼 그거를 조금만 정리하고 있어줘. 네. 그럼 이제 녹음 시작할게요. 네. 자, 이제 명은 양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공장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건 좀 그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서로 많은 합의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근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만 있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농장장들의 생각이나 소비자의 생각이나 뭐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각이나가 모두가 변해야 될 텐데 그 변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시 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재배를 하시는 그런 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들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엄성과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짓밟히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 음. 다영양은 저는 그 공정무역을 하는 기구라 해야 되나 그런 국제기구 유엔 같은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자. 근데 그 국제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네. 그 선진국들은 그거 공정무역을 통해서 비싼 것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아. 못한 선택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또 무엇일까요? 일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역지사지. 네. 그럼 이제 시우양은 약간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약간 좀 이게 이익 추구나 좀 윤리적인 거나 약간 좀 서로 다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좀 정부 쪽에서나 아니면은 뭐 인권 단체 쪽에서나 기업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정치나 뭐 제재를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인권 같은 보호하면서 이제 공정 거래를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든 공정거래를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는 것. 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임금에 관해서 이제 시간과 막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최대 8시간까지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나 근데 국제적으로 굳이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정부의 힘이 그 정부에 규제할 수 있는 힘이 또 경찰력이 그 약간 부패하거나 너무 사기업보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약간 그 나라 쪽에서 경제 자체가 약간 그 좀 닿잖아요. 좀 애매한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은 필요한데 또 돈은 부족하고 그런 거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좀 국제에서 좀 서로 국제적인 구호나 지원이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공정무역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상대방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뭐 국제기구의 협약, 뭐 협력, 뭐 어떻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시우야? 뭐 대충 맞아요. 네. 그럼 정확하게는 어떤? 그냥 뭐 어떻게든 정부나 뭐나 그런 데서 서로 힘을 좀 써야 된다. 좀, 정부 네. 쪽에서도. 네.
그럼 공권력을 이용해서 좀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공권력을 이용한 좀 협약, 규율, 규제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이것이 다 맞는 말이 생각하고 저희가 근데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뜻깊은 이야기가 인권을 생각하자는 말과 역지사지, 공권력을 이용하자는 말 중에서 저희 인권이라고 제일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도 나올 수 없고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억제를 하자는 말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자는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가장 근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문화 감수성을 키우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공정무역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고 뭐 다른 제품보다는 살짝 비싸지만 저희들이 양심을 지키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면 충분히 싼 가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용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이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적정 기술 힘들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다들 그럼 잘 모르는 거지. 좀 네. 네.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3만 원 그 유니세프에서 보통 3만 원 있는데 정말 그게 그 애들한테 가는 건지 약간 의문가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게 그 딱 우리가 한 60년 전에 쓰던 기술을 지금 쓰는 게 지금 그들이 쓴다고 하면 그게 적정 기술이 되는 거야. 우리가 50년대 전쟁 후에 쓰던 기술을 지금 그들이 쓰는 적정 기술이 되는 건데 그거는 약간 후진 기술이 되는 거야. 그들의 적정 기술이 되니까 용어가 약간 그들을 낮춰 부르는 용어라고 그러잖아. 후진적 기술을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용어를 바꿔서 적정 기술 그들의 현 상황에 가장 맞는 기술이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용어로 쓴 거고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걔들한테 이거 줘봤자 걔들은 그냥 굶어 죽어. 이거 팔아서 팔 사기가 없어. 걔들 이거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 걔들한테는 풀연 건물, 식량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신발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그렇지. 신발 만드는 기술도 그들에게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야. 물 정하는 튜브도 우리한테는 필요 없거든. 성수기 따르면 진짜 되잖아. 물 만드는 튜브가 얼마나 귀찮아. 그 더러운 물에 꼭 빨아야지. 물 찾아야지. 물 그냥 꽂으면 따르면 되는데. 이런 게 적정 기술이고 최신 기술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이제 그럼 이제 시간 많이 썼다. 그럼 그 적정 기술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우리한테는 적정 기술이 이런 거고 네. 그들한테 적정 기술이 물을 정화하는 알약 그런 거지. 근데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위험한 나라, 빈국 있잖아. 나라 좀 가난한 나라들, 뭐 아프리카 쪽, 미얀마, 뭐 그런 쪽 나라의 국민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곳에밖에 쓰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용어상으로라도 조금 깔끔하게 하는 거죠. 적정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은 용어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없지. 이건 필요하잖아. 네. 필요한 기술이 적정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네.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한 번씩 여쭤볼 건데요. 다영양은 네.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또한 적정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 적정 기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필요한 곳에 쓰이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지 않을까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네. 그럼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적정 기술이고 또 선진국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후진국이 필요한 건 어떤 것이고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다 나눠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우 양은 적정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좀 더 강하니까 뭐 반도체 물건을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있는 기술
그냥 그게 적정 기술이라고 단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의미 자체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그 각 나라마다 필요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네. 그러면은 명은 양은 솔직히 저는 적정 기술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적정 기술은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필요한 기술을 알맞은 곳에 쓰게 하자는 기술. 네. 네. 이렇게 각자마다의 적정 기술에 대한 생각은 못 달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알맞은 곳에 써야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후진국의 그 약간 빈국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아이맥이나 우리가 쓰고 네. 있는 핸드폰 같은 것은 필요가 없듯이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한국에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재난시나 뭐 그런 이 상황이 아닌 이상 물을 정화하는 알약은 필요 없고 뭐 구급 식량 아니 군사 식량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비상 식량이나 우리가 뭐 특별한 상황 뭐 정말 엄청난 그 재난이나 내가 돈이 없어서 노숙자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이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의해서 우리가 알약, 물을 정하는 알약, 그리고 식량을 만드는 기계, 네.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은 무엇인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빈국들, 남아공은 좀 잘 사는 나라니까 제외하고 좀 가난하고 좀 배고픈 나라들, 그 타이는 이건 좀 삭제해야겠다. 좀 말이 이상하다. 엥. 좀 배고픈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적정 기술 어떠한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뭐 제가 말한 뭐 물을 정하는 알약이나 뭐 물을 빨아들이면 정화가 되는 튜브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먼저 명은 양부터 한번. 일단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물이 좀 석회수라든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더러운 물이라도 먹으려고 먼 그 물 양동이를 이고 멀리 가는 아이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TV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아프리카 뭐 개발용 도상국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물 양동이를 지고 그 다시 돌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물 양동이 그 뭐 둥그렇게 생긴 거를 굴려서 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해 준다면 훨씬 그 물 마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을 옮길 수 있는 기술. 네. 시우 양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가 아니어도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약간 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약간 좀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약간 병 같은 거나 좀 위험한 야생동물 뭐 곤충이라든가 뭐 벌레라든가 뭐 많잖아요, 동물.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약품 네, 뭐 혹은 위생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 네. 다영 양은요? 저는 물을 마시려면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 명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동이를 이렇게 굴려서 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뭐 신발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그 왜 우주 음식인가? 뭐라고 하지 그거? 진공용 모델. 네. 진공용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각자 그 나라에게 지원해줘야 할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적정 기술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빈국이나
뭐 가난한 나라나 뭐 좀 좋지 않은 나라는 아니지만 적정 기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빈국이나 그런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나가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그러면은 시우 형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저희 나라라고 하면은 약간 좀 돈 같은 사교육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이제 좀 재능 같은 아이들 재능 기부하거나 약간 약간 애들 사교육비를 좀 줄이던가 뭔가 그런 기술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뭐 인터넷 교육 인터넷 교육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좀 교육 뭐 사교육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네. 기술이 필요하다. 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이제 명은 형은 물론 저희 나라도 뭐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단계이지만 저희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 그런 쪽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QR코드로 뭐 현금 대신 QR코드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관광을 오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번거로워서 힘들어한다 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런 기술을 좀 연구하고 조금씩 도입한다 보면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영이 형은요? 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좀 기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실용적인 거를 더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거잖아요. 내가 저 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를 그러니까 기술면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뭐 수학 과목 같은 수학 과목보다 수학 과목 대신 그 수학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수학을 그런 것 같아요. 배우되 이 수학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네. 실용 수학 네, 그런 게 되겠죠. 회계 네. 회계 세무 되게 그러면은 저는 이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생각이 여러분 비슷한 게 저는 우리나라에 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QR코드를 그렇게 계산하는데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진짜요?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그 핸드폰 통신사가 다르면 문자가 되지 않아요. 우와. 이제 진짜 그것이 해결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것은 최고의 혁신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그들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갖게 됐는데 네. 이와 같이 그 나라마다 적정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일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기술이 카드 결제와 네. 그 문자 어. 다른 통신사가 다르더라도 문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네.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 같이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이미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때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미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갖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정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혹시 다들 그러면 적정 이제 소감 한 마디씩 한번 그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공정무역에 대한 소감? 다영님부터? 제가 전부터 그래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너무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공정무역 상품을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다니 그냥 그런 얕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우 양은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그냥 시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공정무역 거래한 물품들 사는 걸 실천하는 것도 실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진행하면서 좀 가슴 아팠던 게 네. 우리가 정말 그 교육 제도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뭐 시우야? 적정 기술 저희 나라는 적정 기술이 크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꽤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명은요? 적정 기술이란 거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뭐 애플 상품을 던져주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못 써먹잖아요. 그거에 대해 알맞게 알려주는 것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영은요? 적정 기술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뭐 각 나라별로 필요한 기술을 잠깐만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면 잠시만요. 여기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면 되는 곳이에요. 아니, 너무 필터가 안 거쳐서 잠시만요. 그건 다시 저는 우리나라에도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나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적정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로써 먼저 제 소감을 먼저 말하자면 적정 네. 기술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여기서 새로 배워가네요. 저도 좀 공부를 나랑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새로운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좀 공부가 됐고 역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발전을 한다는 걸 다시 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로써 세계시민 틴트랩을 세계시민 아름다운 대전을 소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3회차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